안녕하세요. 홀리보호자 김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구보호자 박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미님, 홀리 데리고 그 반려견 운동장 가거나 펜션 갈 때 보통 우리나라는 소, 중, 대형견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혹시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얼마 전에 이 얘기를 저희가 나눴었잖아요. 맞아요. 하면서 혜주님이 그 질문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홀리가 그래도 비교적 작은 사이즈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보호자분들은 이제 중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양구 이제 데리고 반려견 운동장 놀러 가면 양구 체구나 이제 몸무게 때문에 이제 중대형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양구는 사실 소형견 더 작은 친구들이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애들이 걸려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런 기준이 생겨나게 됐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다 보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뭐 소중 대형견 기준도 다르고 나라마다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국제 기준이 있어요? 찾아봤더니 국제적인 표준 기준은 없더라고요.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그 각자 시설이나 단체마다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펜션마다 소형견만 가능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 제각각인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곳은 뭐 7kg 미만 가능, 뭐 10kg 미만 가능이라는 기준들을 쓸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소형견만 가능이라고 써 있어서 되게 애매한 기준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홀리 같은 경우에도 보통 5kg 미만을 소형견으로 치는 경우도 있어서 꼭 전화를 해서 가능한지를 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매번 전화해서 물어보는 건 진짜 번거롭잖아요. 미리 또 이제 그걸 계획하고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것도 피곤하고. 그럼 나라별로는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준은 소형, 중형, 대형견으로 나누는데 무게 단위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소형견은 10kg 미만, 그리고 중형견은 10kg에서 25kg 미만, 그리고 대형견 25kg 이상으로 나누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크기나 무게보다는 품종이랑 위험도 기준으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연방법을 따르지 않고 각 주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럼 미국은요? 미국은 도그파크 같은 경우에 뭐 소형, 대형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뭐 연방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나 도시별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체중 기준이 시설마다 다르다고 해요. 확실히 독일이 크기보다는 좀 품종으로 보는 게 흥미롭기는 하네요. 독일 같은 경우에 워낙에 반려견 문화가 성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위험도, 좀 실용적인 위험도나 품종의 특성을 잘 살려서 구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오히려 좀 저희랑 비슷하게 키로랑 이제 사이즈로 조금 나눠서 저희가 이제 미국 기준을 좀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실 이런 소, 중, 대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나라 이제 반려견 운동장이나 펜션이나 뭐 하다못해 카페, 뭐 음식점 이런 약간 입장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운동장에서 그렇게 나누는 이유도 아이들이 사실 오프리시 상태로 많이 뛰어놀다 보니까 큰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를 공격했을 때 좀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공감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단순하게 체고랑 무게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사실 홀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써본 적은 없지만 보통은 소형견을 10kg 미만 아니면 40cm 이하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운동장마다도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서 뭐 어디는 11kg 이하인데 최고는 35cm 이하인 경우도 이제 보게 됐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닥스훈트 친구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태가 사실 발생하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조그맣거나 정말 작거나. 그러니까 저도 운동장 놀러 갈 때마다 진짜 생각이 조금 많아지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구가 이제 작은 아이들이랑 노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형견 친구들은 중대형견 쪽으로 잘 넘어오고 아무도 그걸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대형견 친구들은 소형견 절대 입장이 조금 어려운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참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프리런 수업이라고 아이들이 오프리시 상태로 이렇게 놀면서 어떤 성향을 파악하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큰 강아지들도 성향에 맞춰서 작은 아이들과 놀 수도 있고 뭐 작은 아이들도 막 활발한 아이들은 중대형견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받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좀 성향으로 나누다 보면 이제 딱 그 운동장에서 더 나랑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운동장 놀려고 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숙소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 양구랑 가고 싶은 숙소 너무 많거든요. 예쁜 숙소들 너무 가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체중 제한인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실 그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체중으로 나누시는 건지. 그것보다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얼마나 얘가 교육이 잘 돼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조금 그 사장님들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하면 뭐 큰 애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뭔가 물건을 다 부시고 뭐 반경이 그럴, 크니까. 네, 그럴 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친구들이 교육도 되게 많이 받고 얌전한 경우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게 이유인지.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로 좀 그 이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형견도 날뛰자고 생각하면 진짜 엄청 뛰어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홀리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펜션을 가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약을 했다가 나중에 5km 미만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헐레벌떡 전화 드려가지고 저희 강아지 8kg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했더니 울타리가 낮아서 5kg 미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냥 뭐 그렇게 안 넘을 거면 괜찮다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울타리가 되게 낮았거든요. 네. 그래서 5kg 친구들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충분히? 네, 그럼 충분히. 훨씬 더 작았어야겠네요. 한 2kg 미만? 그 정도가 기준이 적당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또 그 품종 관련해서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믹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믹스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진도 믹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홀리가 진도 믹스예요? 성향을 보면은 조금 진도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양구는 또 이제 반대 의미로 키로수가 뭐 예를 들면 뭐 애매하게 이제 10kg다, 뭐 11kg다 이럴 때 저희 이제 살짝 넘어가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셔틀랜드 10독이고 되게 순하고 얌전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 그럼 해줄게요 이렇게 용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럴 때마다 좀 약간 감사하지만 아니 이렇게 자꾸 기준이 바뀔 거면 왜 키로수로 이렇게 기준을 두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법이 바뀌어야 되나? 사실 법으로 강제하기에는 조금 더 애매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업계에서 좀 자율적인 표준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좀 단순하게 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몇 킬로 이하는 여기, 몇 킬로 이상은 여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아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카테고리로 바꾸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좀 약간 범위가 겹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는 해요. 요즘에 약간 신생 반려견 이제 운동장들은 분리구역을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기도 하시더라고요. 소형, 중형 말고도 중대형, 뭐 대형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세분화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됐어요. 근데 반려견 문화가 성숙해지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은 좀 받기는 해요. 맞아. 그 반려견 가구수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는 좀 속도가 느리긴 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추구미랑 현실 도달미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추구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소, 중, 대형견 기준이 단순히 이제 체중, 체구, 이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 레벨까지 좀 종합적으로 조금 반영을 해서 이제 반려견 운동장, 펜션, 시설마다 좀 전반적으로 좀 통일된 규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는 그러면 인지하기도 쉽고 이제 또 예약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좀 추구미가 아닐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의 그 기준을 정하는 거는 또 현실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기준이 있고 네. 저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에 저희 보호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일단 시설을 가기 전에 그 체중과 체고를 미리미리 확인하고 인지해서 좀 기분 상하지 않는 서로 네.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커뮤니티에서 서로 나누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지도를 높여가는 것 그리고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면 좀 어떨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업계에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달라라고 좀 요구를 하는 것도 저희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직접 손품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우리가 계속 이제 목소리 내다 보면은 이것도 언젠가는 금방 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현실 도달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 편에는 소중대 친구들의 또 가장 하이라이트 양육비의 차이 그리고 양육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의견이 너무 갈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